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정말요? 네. 오늘 평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아폴로니아의 5명의 배우와 김은계 연출님, 그리고 이희준 작가님, 이아람 작곡가님, 그리고 서강희 밴드 마스터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마스터님이시고요. 작곡가님, 작가님, 연출님 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과의 대화에 앞서서 트위터와 메일로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네, 앉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알아서 앉으실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출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저희 작품을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제 뭐 저희 작품 뒤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소나무가 갑자기 저게 느닷없이 왜 나오냐는데 사실은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에 나온 게 그게 사실 원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일종의 그 무대 구조 아니면 화풍 구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좀 곁들이고 싶어서 그 장면이 들어간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특별한 의미라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가졌던 그 원근법에 대한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뒤에 질문 사항에도 있던데 먼저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저희 그 아폴로니아 이야기를 저희가 1969년도 이야기로서 왜 그것이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저희가 거의 1년여 전에 저희들끼리 서로 나누었던 얘기거든요. 그냥 20년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60년대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리차드하고 오스카가 아폴로니아라고 한 공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1920년대하고 60년대는 40년밖에 차이가 없지만 그 40년대는 그냥 물리적인 40년대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는 그냥 그 위에 클래식한 그런 세계 다 갖고 있어요. 웰메이드 플레이라든지 기승전결이라든지 이런 구조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1960년대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승전결, 음악도 기승전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요. 문학도 다 벗어나요. 그게 나왔던 게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그 40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고. 제가 그 주니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에 제가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20년대 얘기가 20년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0년대 아니 2016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브릿지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40년 차이 속에서 왔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여기와 연결되고 저긴 저기와 연결돼서 나중에 결이 와서 그것이 피리어드를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이게 진행 과정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부조리하게 과정 없이 막 좌충돌로 막 가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수강스럽고 현실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와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소급돼가지고 한 번에 딱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문학 장의 패턴이
우리 안에 1960년대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흥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년대와 60년대라고 하는 40년 차이가 다르면서 그런 또 다른 이 시대 2016년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저희가 출범시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20년대의 패턴의 그런 공간, 이런 실내 공간 속에서 있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거리의 이야기들이, 거리를 막 지나쳐서 가는 그 주니어의 이야기에 그 스치는 이야기 속에서 맨 마지막 어느 공간에서 갑자기 그 다 소극돼서 깨어나는 그런 구조가 낯설고 아쉽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1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첨부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좀 길게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직 연출님한테 무슨 질문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아 파밀리아, 미오 프라텔로 그리고 아폴로니아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풀어내셨는지,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쉬움은 없는지 연출님께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남자들 얘기를 피리어드를 찍고 싶은데 지금 3부작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 조율, 관객분들과 같이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거야말로 처음 여러분한테 딱 보이면서 정말 승부를 걸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무대에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과 연출님의 두 분 모두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꽤 깁니다. 네. 공연을 만들고 나면 해석은 관객 각자의 몫으로 떠나보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보드빌 극장 아폴로니아는 사라졌지만 그 음악과 춤, 공연은 남아 또 다른 리차드와 오스카, 로잘린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듣고 있는 이 공연 자체가 아폴로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작가님과 연출님이 생각한 아폴로니아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아폴로니아의 뭐 리차드, 오스카, 지금 여기서는 로잘린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리차드의 시각의 그 방향성만 또는 오스카의 시야의 방향성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두 다를 설명하기 전에 리차드라고 하는 인물을 앞으로 쫙 밀어놓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차드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리차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아폴로니아 공간 속에서 지금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오스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로잘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자기 친구 오스카, 그래서 로잘린의 자식인 리차드를 위해서 어쩌면 군대를 갔고 어쩌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에 대한 자식을 리차드가 케어하는 거지, 돌봐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인 오스카도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넓은 공간에 리차드의 사랑을 이렇게 확 담고 싶었다, 아폴로니아에서. 하여튼 아폴로니아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리차드와 오스카와 그들 간의 로잘린과 그들 간의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공연을 봤던, 지금은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극장들이
저한테 주는 지워지지 않는 의미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아폴로니아랑 맞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작가님이 연출님에 비해서 답을 아주 짧게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무대를 만들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힘든 상황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그게 당연히 네. 여러분이 있어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저는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봐주시고 그런 관계는 긴장하면서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믿어요. 편애할 필요도 없고 긴장하면서 그런 긴장의 즐거움 이런 게 아마 창작의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작곡가님과 밴드 마스터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작곡가님, 가장 작곡하기 어려웠던 노래와 쉬웠던 넘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